欢迎再次来到在哪儿读书在哪儿과 책 읽는 시간. 어린 왕자 제19장.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다. 그가 이제껏 본 산은 자기의 무릎 정도 높이의 3개의 화산이 전부였다. 휴화산은 의자로 쓰곤 했다. 어린 왕자는 산에 오르며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면 별과 사람들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겠지? 그러나 정상에 올랐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 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혹시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사를 건넸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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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 친구예요. 외로워요. 또다시 메아리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여긴 온통 메마르고 험해.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는지 내가 하는 말만 따라하잖아. 내 별에서는 꽃 한 송이뿐이었지만 내게 먼저 말을 건네곤 했는데. 20장. 어린 왕자는 한참을 모래와 바위 그리고 눈 위를 거닌 끝에 마침내 길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정원에 활짝 핀 꽃들을 향해 인사했다. 그러자 꽃들이 대꾸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꽃과 매우 닮은 꽃들이었다. 놀란 어린 왕자는 꽃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장미야. 장미들이 합창했다. 그래, 그렇구나.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어린 왕자의 꽃이 말하길 자신 같은 꽃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정원에는 비슷한 꽃이 5,000송이나 피어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만약 내 꽃이 이것을 본다면 무척 상심했을 거야. 내게 놀림당하기 싫어서 기침을 심하게 해대고 어쩌면 죽는 신용을 할지도 몰라. 그러면 난 꽃을 보살피는 척 해야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은 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제까지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꽃이 그저 평범한 장미 한 송이였다니. 겨우 내 무릎 높이의 화산 3개, 그것도 한 개는 불을 뿜지 않는 휴화산이라니. 이것만으로는 내가 위대한 왕자라고 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숲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여우가 나타나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 어린 왕자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인사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인사를 건넸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너는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라고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난 지금 몹시 슬퍼. 여우가 말했다. 난 너랑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이지 않았거든. 아,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궁금해져 물었다. 그런데 말이야,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아,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으러 왔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사냥해. 그래서 나는 아주 곤란하지. 사람들은 닭을 기르는데 그것이 유일한 닭이야. 너는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제는 많이 잊힌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지금 너는 나에게 수많은 아이와 다름없는 작은 소년에 지나지 않아. 난 내게 필요하지 않고, 물론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나도 너에게 수많은 여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한테 너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너한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는 거니까.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난 그 꽃에게 길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여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다른 별에서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야? 응, 그래. 혹시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참 재밌다. 그럼 닭은? 없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금세 기운을 내어 말했다.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늘 지루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많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수많은 발소리 중에서 내 발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야. 다른 소리는 나를 땅속 깊이 숨어있게 만들지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좋아하지 않아. 밀은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밀밭을 바라봐도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어. 그건 슬픈 일이지. 하지만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지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은 내게 아주 근사한 광경으로 보일 거야. 밀밭이 황금 물결을 이룰 때 내가 생각날 거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을 스쳐 지나는 바람 소리마저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부탁인데 나를 길들여 주겠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많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알고 싶은 것도 무척 많아. 여우가 말했다. 우리는 길들인 것만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다고.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사귈 수도 없게 될 거야. 만일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야 한다는 말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우가 대답했다. 인내심이 필요해. 일단은 나와 좀 떨어진 풀밭에 앉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살짝 곁눈질로 쳐다보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말은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거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넌 내게 조금씩 다가오게 될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여우를 찾아갔다. 여우가 말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게 좋을 거야. 만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돼. 그런데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라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의식이 뭐야? 여우가 대답했다. 이것도 많이 잊은 건데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평소와 다르게 어느 시간을 평소의 시간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편안한 날이야. 그 날은 포도밭으로 산책하러 갈 수도 있어.
사냥꾼들이 매일 춤을 춘다면 항상 그럴 거야. 그러면 나도 그날이 그날이고 휴가라는 것도 없어질 테지.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게 되었다. 둘이 헤어질 날이 다가오자 여우가 말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잘못이야.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길들여주길 원했잖아. 그래, 그랬어. 그런데 너는 자꾸 울려고 하잖아. 그래, 맞아. 길들여서 좋을 게 없어.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가 대답했다. 아니야, 그래도 좋은 게 있어. 밀밭의 황금빛을 사랑하게 되었잖아. 여우가 이어 말했다. 장미들에게 다시 가봐. 너의 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때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너희는 나의 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와 같아.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도 수많은 여우와 같았어. 하지만 이제 나의 친구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겠지?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장미들은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어린 왕자가 이어 말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내 꽃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 모두보다 내 꽃 하나가 내게는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으로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줬으니까. 바람막이로 꽃을 가렸고 벌레를 잡아줬으니까. 물론 두세 마리 벌레는 나비가 되라고 놓아주긴 했지만, 그리고 꽃이 투덜대거나 잘난 체를 해도 받아줬고 가끔 말을 하지 않을 때도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내 꽃이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여우에게 돌아갔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잘 있어. 여우가 말했다. 비밀 하나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안녕, 잘 가.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되풀이에 따라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장미가 너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따라 말했다.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여우의 말을 되풀이에 웅얼거렸다. 22장.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철도원에게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세요? 그 여행객들을 기차에 태우고 있단다. 여행객을 태운 기차를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지. 그때 환하게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달려와 관제실을 뒤흔들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여행객들은 몹시 바쁜가 봐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철도원이 대답했다. 그건 기관사도 모를 거다.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같은 손님이 아니야. 2대의 기차가 엇갈려 가는 거지.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들은 사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자신이 사는 곳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다. 그때 3번째 기차가 요란하게 지나갔다. 저 기차 손님들은 처음 지나간 손님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쫓아가는 게 아니란다.
기차 안에서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겠지.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창밖을 내다볼 뿐이야.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이들은 봉제 인형 하나를 찾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인형은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하니깐요. 그래서 인형을 빼앗으면 우는 거예요. 철도원이 말했다. 아이들은 좋겠구나. 23장.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상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상인이 대답했다. 안녕. 상인은 갈증을 없애는 알약을 팔았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갈증을 못 느끼게 하는 약이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런 약을 왜 팔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다. 전문가가 계산해서 말해줬는데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된다구나. 절약한 53분 동안 뭘 하는데요?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겠지?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에 나라면 53분 동안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24장. 비행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막에서 머문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만난 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너의 여행 이야기는 참 아름다워. 하지만 난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마실 물은 이제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 우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여우 친구는 꼬마 친구,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요? 우린 곧 목이 말라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다. 비록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난 여우 친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는지 이 아이는 알지 못해. 배가 고픈지 갈증이 나는지도 모르고 햇빛만으로도 충분해 보여. 어느새 어린 왕자가 내가 하는 생각을 알았다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요. 우리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지친 기색을 내보였다. 이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서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나와 어린 왕자는 말없이 몇 시간을 걸었다. 어느덧 주위에 어둠이 내리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 탓에 미열이나 꿈결처럼 몽롱하게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듯 맴돌았다. 내가 물었다. 목마르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다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뜻인지 물으면 싫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도 매우 지친 듯했다. 그가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기에 나도 옆에 앉았다. 잠시 말이 없던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별이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어린 왕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나서 나는 달빛 아래 펼쳐진 모래 언덕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사막은 무척 아름다워요. 사실 그랬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반짝이는 무언가가 숨어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막이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릴 적에 나는 아주 오래된 집에 살았다.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물론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보물 때문에 그 집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 내 집은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집이나 별, 그리고 사막을 아름답게 빛내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아저씨가 내 여우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기뻐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다. 기분이 묘했다. 부서지기 쉬운 소중한 보물을 안고 가는 기분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있을까 싶었다. 창백한 이마, 꼭 감은 두 눈,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어린 왕자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내게 이토록 감동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때문일 거야. 마치 불꽃 같은 장미가 그의 마음에 빛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자 어린 왕자가 더 연약한 존재로 느껴졌다. 불꽃은 잘 보호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으니. 이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25장.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에 오르지만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분주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이 그저 모래밭에 구멍을 낸 것이라면 우리의 우물은 마치 마을의 우물 같았다. 하지만 주변의 마을은 찾아볼 수 없어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정말 이상해. 모든 게 갖춰진 우물이라니. 도르래, 두레박, 밧줄까지.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웃으며 밧줄을 당겨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오랫동안 잠들었던 낡은 풍차가 깨어난 듯 도르래가 삐걱 소리를 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들어봐요. 우리가 자고 있던 우물을 깨운 거예요.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들긴 무거울 거야.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려 우물담 위에 놓았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졌고 출렁이는 물속에서 햇살이 일렁였다. 물을 보니까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제야 나는 어린 왕자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두레박을 들어 어린 왕자의 입에 가져다 댄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우리는 축제를 맞이한 사람들처럼 즐거워했다. 그 물은 분명히 우리가 먹던 물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별빛 아래를 행진한 끝에 찾아낸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얻은 물이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을 때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유년 시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린 반짝이는 불빛, 자정 예배 때 울려 퍼지던 음악,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들이 있었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았던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의 별 사람들은 한 정원의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요. 그래, 맞아. 한 송이의 꽃이나 물 한 모금에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고 말고. 어린 왕자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찾아야 해요. 나는 물을 마셨다. 갈증이 해소되자 숨쉬기가 훨씬 편했다. 동이틀 무렵 햇빛이 비치면 모래는 꿀 색깔을 띈다. 나는 꿀 색깔의 모래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괴로울 것이 뭐 있는가.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어린 왕자가 내 곁에 앉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아저씨,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무슨 약속 말이냐? 약속했잖아요.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나는 그 꽃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나는 주머니에서 끼적어 두었던 그림들을 꺼내 들었다.
어린 왕자가 그것들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꼭 양배추 같아요. 아, 그러니? 내가 바오밥 나무 그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던가. 여우는 귀가 꼭 뿔처럼 보여요. 너무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어린 왕자는 피식 웃었다. 야, 너무하구나. 나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몰랐. 괜찮아요. 아이들은 다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내미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하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네요.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근처 어디였는데?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혔다. 그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슬픔이 밀려왔다. 우리가 만난 날 아침에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을 내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떨어졌던 곳으로 돌아가려던 거였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물었다. 혹시 1년이 되어 돌아가려고 했던 거니?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붉혔다. 아마도 내 말이 맞는 듯 했다. 나는 겁이 난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아저씨의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요. 나는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일 저녁에 다시 와요. 나는 두려웠다. 어린 왕자가 들려주었던 여우 이야기를 생각났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길들면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26장. 우물 옆에는 낡아 허물어진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 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어린 왕자가 돌담 위에 두 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어린 왕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기억이 안 나? 아무래도 생각해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대답이라도 한 듯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서둘러 돌담으로 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다시 대답했다. 맞아. 머리 위에 찍힌 내 발자국을 잘 보라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말이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에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나는 돌담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내 독은 어떠니?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거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그 자리에 멈춰섰다.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만 가. 난 내려가고 싶어. 그제야 나는 돌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돌담 아래에는 몇 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어린 왕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달려갔다. 내 발소리가 나자 노란 뱀은 꺼져가는 분수처럼 모래 속으로 쓱 미끄러져 들어가 작은 쇳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몸을 감췄다. 나는 돌담 아래에서 눈처럼 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끌어안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젠 뱀하고도 얘기를 나누다니. 나는 어린 왕자의 목에 둘린 금빛 머플러를 풀었다. 그의 관자놀이를 눌러 마사지하고 물을 마시게도 했다. 이제는 그에게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총에 맞아 힘없이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가냘프게 뛰었다. 아저씨가 기계를 고쳐서 기뻐요.
이제 아저씨도 집에 돌아갈 수 있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내가 생각지도 않게 기계를 고쳤다는 소식을 말하려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오늘 내 별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소 우울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별은 아저씨 집보다도 훨씬 멀어요. 그래서 더 힘들 거예요.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아기처럼 품에 꼭 안았다. 그러나 내가 붙잡아도 소용없이 어린 왕자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에게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과 양을 넣어둘 상자가 있어요. 굴레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어린 왕자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기다렸다. 어린 왕자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다. 아가야, 무서웠지? 어린 왕자는 두려웠던 것이다. 틀림없이 그랬으면서 어린 왕자는 조용히 웃었다. 오늘 저녁이 되면 더 무서울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에 얼음처럼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가야, 내 웃음소리가 듣고 싶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요. 내가 지구로 왔던 그곳 위에 내 별이 뜰 거예요. 아가야, 그 뱀이나 만날 약속이나 별 이야기는 모두 나쁜 꿈이 아니었을까?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하게 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어느 별에나 꽃은 필 테니까요. 그래, 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소리 같았어요.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요. 생각나죠? 물이 아주 달콤했잖아요. 그래, 밤마다 별을 바라보세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야 아저씨가 어떤 별을 바라보든 즐거울 테니까요. 밤하늘의 모든 별이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예요. 이제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요. 이렇게 하고 어린 왕자가 웃었다. 아, 그래. 난 네 웃음소리가 좋아. 내가 주려던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누구나 별을 바라보지만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빛일 뿐이지만 여행객에게 별은 길잡이가 돼주잖아요. 학자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장사꾼에게는 별이 황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별은 말이 없어요.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별 중 하나에 내가 살고 있을 테니 말이에요. 또 내가 그 별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 아저씨는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는 미소 짓는 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 왕자가 또 웃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저씨도 언젠가 슬픔이 지나가면 나를 알게 된 것이 기쁨이 되겠죠?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로 남을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끔 괜스레 창문을 열게 되겠죠? 아저씨가 밤하늘을 보고 웃음 짓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놀라면 저 별들은 항상 나를 웃음 짓게 해 하고 말해주세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아저씨에게 아주 짓궂은 장난을 친 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건 별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을 잔뜩 준 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세요. 난 내 곁에 있고 싶어. 난 무척 아파 보일 거예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지 마세요. 올 필요 없어요.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아. 그러나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아저씨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요.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아주 심술궂어서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내 곁을 떠날 수는 없어. 그러다 어린 왕자는 조금 안심이 된다는 듯 말했다. 하긴 뱀이 두 번째 물 땐 독이 없긴 하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떠나버렸다. 내가 어린 왕자의 뒤를 쫓았을 때 그는 빠른 발걸음으로 서슴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네요. 그러고 나서 내 손을 잡으며 걱정했다. 아저씨가 여기 온 건 잘못이에요.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알다시피 내 별은 아주 멀어요. 이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거든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몸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껍데기처럼 보일 거예요. 낡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슬퍼할 건 없어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보였다. 하지만 곧 힘을 냈다. 정말 근사할 거예요.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예요. 모든 별이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겠죠? 모든 별이 나에게 마실 물을 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갖고 나는 5억 개의 우물을 갖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그도 입을 다물었다. 그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저기예요. 이제 혼자 갈게요. 어린 왕자는 무서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 난 내 꽃책에 책임이 있어요. 내 꽃은 아주 연약하고 순진해요. 하찮은 가시 4개로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나는 더는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몸을 일으켜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순간 어린 왕자의 발목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다. 그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 왕자는 스르르 무너졌다. 모래밭이어서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마지막 장 27장. 벌써 6해 전의 일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고 했다. 나는 몹시 슬펐지만 친구들에게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제는 슬픔도 웬만큼 무뎌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슬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확신한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의 몸은 그다지 무겁지 않았으리라. 그래서 나는 밤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들은 5억 개의 작은 방울 소리를 낸다. 그런데 요즘 문득 떠올랐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의 입마개에 가죽끈을 다는 걸 깜빡 잊었다. 끈이 없으면 양을 매둘 방법이 없다. 궁금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을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가 밤이면 밤마다 꽃에게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양도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밤하늘의 모든 별이 내게 미소 짓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구나 가끔 방심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큰일인데. 어느 날 밤 유리덮개를 씌우는 걸 잊었는데 양이 밤에 소리 없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작은 방울이 눈물방울로 변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장미를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것에 따라 세상이 아주 달라 보이니 말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라. 양이 장미를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대답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이다. 양이 장미를 먹었다면 그럼 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을 거야. 어른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대 알 수 없겠지. 이 그림은 나에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풍경이다.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자세히 봐두었다가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와 똑같은 풍경을 꼭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곳을 지나게 되거든 부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별빛 아래서 기다려보라.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미소 지으면 그 아이가 황금빛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내가 마냥 슬퍼하고 있지 않도록 한 통의 편지를 보내주길 부탁한다. 그가 다시 돌아왔노라고. 네, 여기까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The Little Prince에 대해서 읽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에서 여우가 얘기했듯이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과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베푸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너얼이었습니다. 호이차.